네, 그럼 바로 2부 대담 시간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남바다 사무국장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앞 시간까지는 조금 심각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난 인권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저희가 2012년도 7월 달에 결정이 나고 8월 달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기구 단체로 등록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사실은 그 전에 4월 달에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에 2012년부터 바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첫 번째 저희 유엔 활동의 그 사진과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잠시 듣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코로나 직전까지 저희가 2019년에 그 유엔과 유럽연합의회와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전에 유엔 활동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직접 갈 수 있었던 유엔의 활동에 대해서 함께 참여해 주셨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잠시 듣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가 이성민 씨 옆에 계신 이성민 씨와 함께 했었고요. 지금은 데일리 인케이서도 일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인권재단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저희의 자랑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와 함께 그 인권 활동을 시작하게 된 탈북민 이성민 씨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왼쪽에 여러분들의 오른쪽에는 조금 전에 질문을 해주셨던 황인철 대표님, 1969년 칼기 납북가족회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한 번의 활동마다 한 10분 정도씩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 당시에 사진을 보고 하면서 저희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성민님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본인 소개를. 켜졌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은 이성민이고요. 한국에는 2010년도 1월 달에 제가 인천공항을 해서 들어왔고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받게 된 것 중에 하나도 어떻게 제가 성통만사를 처음 알게 된 게 2012년도 11년도 거의 초창기부터 네, 초창기부터 여기 와서 했었죠.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 그때는 사실 그 북한에 대한 인권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한국에서 이게 뭐 인권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처음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북한에서 워낙에 그런 걸 들어본 경험이 없어서 근데 참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그 재능과 또 열정을 갖고 모인 분들하고 함께 저희들 그 제네바에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인 안목도 키우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 얘기하자고 해서 이렇게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네네. 아마 오래된 10년 전 얘기라서 본인은 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무슨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 사진을 보면서 간략하게 쭉 좀 훑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제네바를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 캠페인 팀을 꾸려서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명들을 면접을 봐서 그 팀을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팀을 구성해서 그 팀들 중에서 가장 캠페인을 잘하는 팀을 우리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한국인, 외국인 포함해서 캠페인 팀을 이렇게 조직을 했었고요. 4가지 분야의 특기를 가지고 뽑았습니다. 외국어, 북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캠페인 경험 그 외에 다른 특기가 있는지 이 4가지 사람들을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각각의 팀별로 저희가 모아줬습니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각각 서로 팀을 알아서 구성을 하라고 했고 이 팀이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예 워크숍에 가서 이 전체 사람들 중에서 제일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팀을 뽑아서 저희가 제네바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각각의 팀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PS코어한테 캠페인을 제안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팀 중에서 이 팀이 선정되진 않았는데요. 이 팀 중에는 지금 보시면 왼쪽에서 두 번째 하임숙 씨가 있는데 지금은 UN 인권관으로 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냥 대학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던 사람인데 이제 저희를 통해서 UN을 알게 되고 그리고 UN에 가서 인턴도 하면서 그 이후에 UN 인권관이 돼서 지금 다시 돌아왔지요. 이 사람은 로버트 라울러라고 데일리 NK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때가 2012년이었고 2011년도에 저희하고 인턴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또 데일리 NK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일했던 사람들, 저희를 통했던 사람들이 북한 인권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활동을 한 이후에요. 저희가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캠페인 팀이었고요.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광화문에서 캠페인을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광화문에서 제네바에 가서 할 캠페인을 광화문에서 첫 번째로 하면서 이 피켓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어주고 하면서 서명도 받고 하는 캠페인을 했었고요. 이 뒤에 보이는 그 캠페인 보드판은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아직 붙어 있습니다. 이성민 씨가 제일 한쪽 끝에 지금 보이고 그 옆에 하임숙 씨가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고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걸 폴라로이드 사진에 찍어주면서 사람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메시지를 남겨놓고 이거를 유엔에 우리가 전달하겠다라고 받았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유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뭐든지 받아서 다 전달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전달할 방법은 마땅치는 않더라고요.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는 열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앞에 가서 유엔 이 제네바에 간 거죠. 가서 그 앞에서 이렇게 캠페인 보드판을 놓고 사진 찍었는데요. 이때도 잘 몰라서 이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로 그 앞에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당신네들 허가 받았냐? 우리 뭐 이런 거 보고 여기서는 허가 안 내줍니다. 유엔 바로 앞에선 허가를 안 내주고요. 여기가 이제 유엔 아까 보신데 바로 길 건너에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 앞에서 이제 캠페인을 할 수 있고 여기는 또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팀들이 가서 캠페인을 했는데 이때 여기 장소는 또 그나마 괜찮은 게 요 바로 유엔 사인 바로 옆에가 통로예요. 그래서 유엔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NGO 관계자들이 일을 마치고 나오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나오고 그 길을 건너갈 때 이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친구는 스위스 인턴이었어요. 스위스 당시에 저희 캠페인 할 때쯤에 지원해서 캠페인을 시작해서 이 제네바에서 바로 인턴십을 시작하고 저희와 캠페인을 하고 그리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구글 본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친구도 그때 당시에 캠페인 팀으로 참여했던 외국인이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의 한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캠페인 보드판을 놓고 저희가 사진을 찍었고요. 저희가 여러 장소에서 이제 처음 갔으니까 신나가지고 사진들을 찍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대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성민 씨도 옆에 있었고요. 이때 같이 있었던 또 다른 한 명은 이 전에 이미 인턴을 하고 돌아간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코헨이라고 하는데 길라드 코헨이라고 하는데 저희와 인턴십을 하고 나서 캐나다인인데요. 캐나다에 돌아가서 북한인권 영화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인권 영화제를 몇 년 진행하다가 지금은 자유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을 해서 인권과 북한 인권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인권과 그리고 예술 분야의 활동을 함께 접목해서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희 인턴 이후에는 다른 단체의 단체장으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된 사례지요. 그리고 저희가 가서 유엔 안에서 있었고요. 예, 하임숙 씨도 처음 이때 갔을 때 신나서 우리 모두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했었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했던 사이드 이벤트는 영하 48m를 상영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무슨 세미나를 이렇게 개최하거나 하진 않았고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알리는 이런 영화 상영회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 이제 이성민 씨가 Q&A를 했는데 얘기했었지만 2010년도에 저희를 처음 만났고 북한에서 처음 나왔고 그리고 2년 만에 이제 여기를 가게 됐는데 그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영어 수업도 하고 1대1 수업도 하면서 그 이외에 그 영국 문화 대사관에서 하는 그 별도 다른 영어 프로그램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단 2년 만에 가서 본인이 직접 영어로 발표하고 Q&A도 다 영어로 했었습니다. 그 2년 만에 그 영어를 이렇게 완벽하게 한다는 거를 봤을 때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아무리 해도 그렇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성민 씨 하는 걸 보면서 저희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탈북민 분들도 굉장히 잠재력이 크구나라고 하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도 느꼈던 그런 큰 자리였습니다. 제가 코멘트해도 되나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네, 혼자만 하셔서 네, 이렇게 캠페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겨드릴 생각이었어요. 네, 말씀하시죠. 네, 아무튼 사진 되게 감사합니다. 이게 그 메모리 그때 당시 그 추억에 제가 이제 김원덕 북한에서 검사하셨던 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북한에서 오신 지 2년 되셨다고 하셨죠? 참 그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유엔에 갔을 때 이때 당시가 2년이 됐을 때거든요. 북한에서 아직도 북한에 대한 액센트가 묻어 있고 유엔이란 말만 들어봤고 뭐 어떻게 생긴지도 그래도 못 봤었던 곳에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남바독장 굉장히 그 담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그 중요한 자리에다가 나를 거기다 이렇게 여놓은 건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도 살아남았는지 이런 큰 회의장인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뭐 국제 NGO 단체들, 뭐 정부 단체들 그런 분들 앞에서 뭐 Q&A를 했던 생각이 아직도 새록새록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근데 나는 그냥 뭐 전문가 분들 여기 오셔서 이제 정부 측에서 유엔 측에서 이제 다 너무나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뭐 정말 크게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 한 가지 한 두 가지 제가 그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냥 저는 지금 미국 인권재단에서 북한 관련 일 북한의 그 내부 정보 확산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 걸 책임지고 있고 한국 그 시민단체들 중에서 인권 증진과 그리고 탈북민 정착 그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 이런 성통만사가도 훌륭한 단체들 이런 돕는 협력하는 일을 제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 내가 이게 그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성통만사하고의 그 초시기의 경험 그게 나중에 저한테 그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줬던 그게 그걸 쭉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성통만사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게 지금 거의 10년 전 그때 그 국제 무대에 가서 북한 주민의 목소리를 알리고 그리고 탈북민 학생들한테 영어 교육 그다음 과외 문화 활동들을 이렇게 조직했던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수혜자였는데 그 활동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왔는데 아직도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동받았고 사실 좀 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 그간에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다가 이번에 와서 국장님 하시는 일 보고 놀랐고 또 다른 하나 놀란 거는 10년 전에 뵀는데 모색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저렇게 10년 전에 뵀는데 모색이 저게 하나도 안 변했을까? 흰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비밀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좀 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 이게 탈북 학생들한테 영어 교육,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센터장, NKDB에서 오신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민들에 대한 자긍감, 긍지심, 이거 정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거 하려면 또 그 사람들이 그 능력 배양하는 게 중요하죠. 한국 사회 특히 경쟁 사회라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성통만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 능력 배양, 자부감, 자긍심 강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게 지금 그때 그때 그 사진 중에 하나에 보면 43m라는 그 영화를 그때 저희들 함께 본 게 있거든요. 그게 또 기억에 남는데 그 43m가 이거 저거 영화 그 트레일러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데 저게 영화 스토리가 대략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양강도에서 탈북민들이 그 국경을 사선을 넘고 그 강을 넘기는 그 장면을 묘사한 건데 그냥 그야말로 그 사투를 건 정말 사람들이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이런 장면을 리얼리스틱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살았지만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강을 좀 되게 쉽게 거는 케이스거든요. 저는 그 한 7, 8년 동안 국경에서 중국을 도강하면서 무역도 하다 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국경 군인들이 저희 친구였어요. 저희 해산에서 그 근무하는 친구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넘어올 때는 청맹 군인들이 손을 저한테 바래줄 정도로 이렇게 왔었는데, 근데 그게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걸 탈북해서 강을 넘는 것 자체가 생명을 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이런 사실이라는 거고, 우리가 좀 전에도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가 코로나 때 현장 사살 그 명령을 내렸죠. 그게 지금도 그게 아직도 유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도 북한 주민들이 그 국경을 목숨을 내대고 넘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 너무나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감사한 얘기가 많은데 시간적인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굉장히 이렇게 저희와 활동했던 분들이 나중에 또 더 큰 역량이 되어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단체들의 저희와 함께 했었던 예전의 자원봉사자, 인턴들 많은 분들이 나가 계셔요. 저희가 또 이 활동이 저희 단체는 2006년부터 시작됐지만 2012년부터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오면서 보시다시피 저희 외국인 인턴들, 국제적인 인턴들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10년 전에는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2019년도에 가장 최근에 제네바에 갔을 때 그때는 유럽 연합 의회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도 했었는데요. 이 활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황인철 대표님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꼭 좀 열어달라고 하셔서 제가 잠시 열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칼기 사건을 갖고 얘기하면은 80년대 김현희 폭파 사건으로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앞에 1969년도라고 하는 걸 항상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자그마한 아이가 저고요. 저를 껴안고 계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당시 69년도 당시 저희 아버지는 MBC PD셨고 그리고 출장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륙 후 10분 만에 북한의 고정간첩에 의해 가지고 하이제킹을 당했는데 아직도 목적지인 김포공항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제3차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가지고 저희 아버지와 같이 납치당한 스튜어디스 성경희 씨의 가족 상봉을 보면서 저도 저희 아버지를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회와 정부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화두가 칼기 사건은 69년도에 발생한 과거의 사건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문제로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저는 헌법이 저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힘이며 저한테 희망이었습니다. 반면 저희 아버지는 북한의 그 독재 체제 안에서 그 어떠한 방법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내가 포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도 저희 아버지를 북한에 강제 억류시키고 있는 가해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포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접하게 됐고 어떤 잘못된 인권의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한민국 안에서 이제 발견하게 됐고요. COI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것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69년대에 발생한 과거의 사건과 그 다음에 현재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연결지었어요. 당연한 것인데 여기 이렇게까지 하면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큰 고난의 길이었고 아픔이었지만 결국은 국제사회의 인권 개념을 통해 가지고 69년대에 발생한 칼기 사건은 현재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부각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국제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첫 번째로 한변에 있는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과 함께 국회에서 첫 번째로 항공기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할까요? 예, 네네. 예.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처음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안에서의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저는 진행이 오면서 저 자신이 거의 매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식으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절차적인 것을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기 우리 남바다 사무국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더 잘 말씀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2019년도에 이제 어떻게 저희가 2월, 3월 동안에 같이 활동을 했었는지 간단하게 사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이런 간담회를 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예, 여기 김서구 차관님 저 뒤에 계신데 저희 그때 사진에도 보이시네요. 네. 그러고 나서 저희와 계속 어떻게 제네바에 가서 활동을 할지 같이 저희 팀들과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방문하셔서 사진을 찍으셨고 이때 이 포스터가 유럽 연합 의회에서 같이 활동했었던 그때 당시의 포스터입니다. 그때 HRNK하고 HRWF 그리고 유럽 연합 의회와 함께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이 사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유럽 연합 의회에서 한국의 북한인권 단체, 미국의 북한인권 단체, 유럽의 북한인권 단체가 함께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때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유럽연합의회에서 직접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두 가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아동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때 UPR을 하면서 UPR에서 아동권에 대해서 다뤘던 세계단체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저희가 또 함께 가서 아동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EU 의회 정책 자문관 분과 그리고 EU 의회 의원님을 만나서 같이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 당시에 EU 의회에 계셨었는데 이분은 같이 황희철 선생님과 사진을 찍고 바로 트위터에 올려서 그때 반응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인턴들이 같이 갔었고요. 제네바에 같이 가서 이 친구들이 함께 메일을 보내는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들을 UN 대표부들에 쭉 다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주제로 캠페인을 하고 어떤 사이드 이벤트를 할 건데 이때 와달라 하면서 요청을 드리면서 황희철 선생님의 편지도 같이 동봉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냈고요. 그리고 저희가 캠페인을 또 했었습니다. 북한 대표부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사실 여기 이 피켓 시위 해보시는 분은 아는데요. 여기 가서 딱 5분도 안 돼서 이거 들고 나서 5분도 안 돼서 경찰들이 옵니다. 여기 보고 있다가 뭐가 이렇게 지나가고 뭔가 있다 싶으면 바로 전화를 하나 봐요. 5분이 안 돼서 경찰들이 오는데 그 사이에 도망을 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 사이에 도망 못 가면 붙잡혀갖고 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는 붙잡혀가지고 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고요. 이때는 알고 있으니까 얼른 찍고 얼른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랬고 빠르시더라고요. 잡히고 나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한 10년을 가서 이제 해보니까 이런저런 노하우들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UN 관계자였는데 그 이전에는 휴먼 라이츠 와치의
그 제네바 대표였던 줄리 씨와 같이 만나서 지금 현재는 아프리카 그 섹션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 대표부들 회의도 했고요. 여러 대표부들을 회의를 했는데 사실 알리지 말라고 해달라고 하는 데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다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WGEID 그리고 WGAD 두 기관들과 유엔과 또 회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동권 관련된 사이드 이벤트를 저희가 하나 하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황희철 선생님 관련된 이야기로 다른 또 사이드 이벤트를 하나 더 했었습니다. 이때 같이 했던 단체들이 그 엠네스티와 함께 했었고요. 엠네스티 그때 당시에 그 아놀드 팽 조서관과 그리고 PS 코어 그리고 1969년 칼기 납북 단체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드 이벤트를 하면서 저희가 알릴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UPR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각 국가들이 UPR 그 권고 사항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행사를 하면서 알릴 수 있어서 크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TV 스테이션이 와서 같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의 기회를 드린 것이 그 UN 사이드 이벤트 이 행사장에서 직접 황인철 선생님이 발언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기회를 드렸습니다. 각 NGO들마다 1분 30초씩 발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세션은 북한 인권 세션이 아니라 제너럴 세션으로 모든 인권 상황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PS 코어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왔었고 그때 황인철 선생님의 발언을 저희가 직접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그때 하셨던 영상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들으시고 나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Successful Korean reunification. Thank you, Mr. President. My name is Hwang In-cheol, and my father was abducted by North Korea in 1969. My father loved me very, very much. In the winter of 1969, I was just 2 years old. My father boarded a plane to go on a business trip, but the plane was hijacked and then flown to North Korea. My father's name is Hwang Won, and he was a 32-year-old TV producer in South Korea. Since December 11, 1969, my mother, my sister, and I have not seen our father. For 50 years, North Korea refuses to give us any information. We don't know if my father is alive or dead. It has been 50 years. It is now time to bring him back home. For the past 18 years, I have campaigned for my father's repatriation, during which I learned something very important. In 1983, North Korea ratified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ll of seizure of aircraft. Under this convention, North Korea must repatriate my father. Ladies and gentlemen, I urge you to call on the North Korea authority to abide by this convention. Please help me bring my father home so that his human rights can be restored. Thank you very much. 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그 빅팀이 희생자가 이 자리에 와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연구자들이 인권 단체가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분석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직접 경험자의 직접 당사자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황인철 선생님 그때 당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어떤 그 목소리를 그 언어로 영어로 전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그러한 기회가 아무한테나 주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고 그 안에서 했는데 의외로 제가 저 자신이 딱 끝났는데 그 1분 30초 안에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함께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 남바다 사무국장이 굉장히 그 노력 많이 하시는 걸로 같이 그 유럽 의회에서부터 그 제네바까지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 일정이었는데도 항상 그 웃음을 잊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꼭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멋졌습니다. 본인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부끄럽게. 네네. 그때 이후로 사실 뭐가 해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뭔가 실질적인 뭐가 변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유엔에 가서 직접 발언도 하시고 EU에 가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성통만사로서도 굉장히 기쁜 이때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말씀을 한 번 더 하시죠. 사실 그 함께 했던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왜 그러냐면 2020년도 2월 13일 날 그 WGEID가 칼라풍 미기한 시빌인들에 관한 송환을 북한 당국에게 정식적으로 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요청을 했고요. 2020년도 동년입니다. 그 5월 5일 날에 WGAD 자의적 구금에 관한 그 실무 그룹이 저희 아버지에 관해서의 그 황혼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을 그 북한 당국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8월 달에 북한이 혐의 편지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미 그 북한이 이제 국가 책임이 발생했지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국제사회 안에서 이제 밝혀지게 된 거거든요. 북한이 혐의 편지에 대해서 부인하게 된 것은 자기네들이 국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주장이 되는 것인데 사실관계를 통해서 북한은 국제 의무를 위반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가 책임이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 해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대목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과거 53년 전에 발생한 단순한 항공기 하이제킹 사건이 아니라 목적지인 김포공항에 반드시 도착을 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다가 같이 이렇게 준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일요일이 우리 그 칼 납북 사건이 발생한 지 53년이 됩니다. 12월 11일 날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 완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국제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함께 이 부분에 있어도 생각을 해주시고 함께 마음을 좀 모아서 동참해 주시고 만약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내가 원치 않은 목적지에서 마치 50년 동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이 세상 누구한테도 발생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안전에 관한 문제에 있어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바다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때 당시 저희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 같이 연결을 해드리면서요. 그래서 엠네스티에서도 국제 캠페인으로 이 사례를 가져가서 국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엠네스티 차원에서도 국제 캠페인으로 국제 페티션으로 간 건 북한 관련 주제 중에서 두 번째였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와 함께 갔었던 이 활동에 대해서 올려놨고요. 그리고 그 뒤에 UPR에서 그 아이슬란드하고 우루과이가 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1969년에 하이제킹에 대해서 그리고 여긴 또 이름도 같이 넣어가면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캠페인이 그때 2019년에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도 성공을 이어가고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행했었던 이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 10년 동안의 활동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커져 왔지만 어떻게 갈지 처음엔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도 또 더 활동을 해 나가겠지만 무슨 방향에 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서 북한 인권 활동, 북한 인권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이나 뭐 코멘트가 있으시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뭐 금방 끝낼 수도 있겠고요.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했던 NKTV 인권 침해 지원센터장 윤승현입니다. 저희 황일철 대표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 69년 칼기 납치 사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검색을 해서 그 사건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 혹시 그러면 아버님의 생존에 대해서는 생존에 계신지 아닌지 답변을 일단 받았는지, 그리고 제가 검색한 내용에 보면 일부는 또 송환을 하고 한 12분 정도 되는 사람은 또 송환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또 그런 부분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바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969년도 12월 11일 날 강릉발 김포행 국내선 YS-11기가 정오 12시 25분에 정확히 이륙을 합니다. 그리고 이륙 후 10분 만에 그 북한의 고정간첩에 의해서 기수가 북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북한의 그 공공기가 세대가 떠가지고 호위를 해가지고 그 연포 비행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국제사회 비난 여론에 의해 가지고 북한이 1970년도 2월 4일 날 전원 송환을 약속을 해줬어요. 근데 돌연 약속을 어기고 1970년도 2월 14일 날 승객, 부분 승객 39명만 송환을 해주게 됐습니다. 당시 돌아온 승객 39명에 의해 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왜 칼라뻥 미개한 시빌인들이 돌아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주장했던 것은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당시 MBC PD였던 저희 아버지는 국제법과 국제관습법에 따라서 본인은 집에 갈 곳이라고 하는 그 확신에 의해 가지고 사상교육 시간에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가족 같이 납치되신 분들한테 우리는 집에 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독려를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딘가 이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2월 7일 정월 초하룻 날에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음식 갖다 놓고 같이 이렇게 회식을 했었나 봐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내 고향 남쪽 바다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계셨던 분들이 이제 막 같이 이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부르게 됐는데, 그때 북한 군인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돌아오지를 못하시게 됐는데, 그날 이후로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씩 판문점에 돌아올 때까지 이분들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증언에 의해 가지고 그 국제적십사위원회가 북한 당국에게 이들이 11명이 북한에 강정된 것이 확인됐으니 송환을 해라라고 얘기했더니,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 아버지가 한 것이 아니고 11명이 한 게 아닙니다. 남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은 자위에서 북한에 머무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답답한 거죠. 개인의 자유를 본인이 해야 되는데 왜 북한 당국이 그거를 갖고 주장을 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의를 합니다. 어떻게 제의하냐면 제3국과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자유의사만 확인하자. 그런데 북한이 답신 한 장으로 거절을 했어요. 그게 아마 그 팩스였던 것 같아요. 당시 그 텔레그램이 있어가지고 팩스로 거절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돌아오신 분들에 의하면은 돌아오지 못하신 분이 기장, 부기장, 스튜어디스 둘, 저희 아버지 MBC PD, 그리고 MBC 카메라맨, 강릉합동 인쇄소 대표, 그 다음에 의사 등 북한 당국에서 필요한 사람들만 강제로 억류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거의 정설로 되고 있고요. 그 당시에 1969년도 12월 11일 그리고 YS-11기 비행기 그리고 또 돌아오지 못한 사람 11명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픔이 저희 가족들한테는 아주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른 혹시 질문이나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 또한 황인철 회장님의 호소를 듣고 많은 감정들이 느껴졌는데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발표, 토론, 그리고 들어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귀한 논의가 북한의 인권 개선, 그리고 통일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